소금은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 그 미네랄도 다양하고 균형 있는 소금을 섭취해 줘야 우리 몸에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기술고시를 통해서 공무원을 시작하게 되었고, 공무원을 시작한 이후 10여 년이 지나서 소금을 담당하면서 처음으로 소금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또 10년이 지나서 소금 담당을 하는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서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가서 세계의 바닷물, 천일염, 암염 등 여러 가지 소금을 채취에다가 분석을 하고, 여기에다가 내 몸을 대상으로 해서 짜게도 먹어보고 싱겁게도 먹어보고 하면서 관찰, 쉽게 말씀드리면 생체 실험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며 약 30여 년 동안 소금과 저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소금을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에 우리 역사상에서 소금과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소금이 없어서 먹기 힘들고 구하기 어려워서 못 먹었었는데, 90년대 초에 순수한 소금인 정제염이 양산되고, 여기에다가 미네랄이 풍부한 죽염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소금이 질과 양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첫째는 질의 변화였고, 두 번째는 부족했던 소금이 그때부터 과잉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소금이 과잉이 되면서 수입 소금 가격은 국내 천일염 가격의 반값 이하이고, 여기에다가 농업식품의 수입 자유화로 소금도 자유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수입 자유화가 일어나면서 국내에서 소금은 남고 천일염전도 폐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일부 천일염전을 폐전하고, 또 수입 소금이 국산 수입으로 둔갑한 것을 방지하고, 소금에 대한 시험 규격이 없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소금 규격을 만들어서 시험 검사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소금은 광물로 분류되어 있어서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소금 규격을 제정하면서 소금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소금 관리 업무도 산업자원부에서 식약처와 농식품부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 소금이 수입 자유화되면서 질이 좋고 몸에도 좋은 국산 천일염은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수입해 가고, 국내 사람들은 호주산이나 멕시코산, 중국산 천일염을 수입에다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수입산 소금이 미네랄이 없는 수입산 소금이 증가하면서 봄에 젓갈을 담고 가을에는 김장을 하면서 시기가 맞아야 하는데, 봄에 담은 젓갈이 가을 김장철에도 곰삭지 않아서 다음에 봄에 젓갈이 곰사가 김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다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처음 나오는 죽염이 이제 바로 상업화되기 시작했었는데, 방송이나 여러 언론에서 암 환자가 죽염을 먹고 죽었다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염에 대한 효과를 알기 위해서 어느 날 죽염 공장이 있는 함양에 방문했습니다. 함양을 방문하면서 죽염 회사로 올라가는 길에 초입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곡이 그치자 그 사람에게 어떤 연유에서 통곡을 하게 됐는지 물어보자, 그 사람은 생활고로 농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했었는데 다 먹지를 못하고 이 몸이 아파서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도 치료가 안 돼서 인산 선생이 죽염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인산 선생한테 와서 완치가 돼서 하도 고마워서, 그때가 인산 선생이 돌아가신 지 1주년이 돼서 산소에 절하러 왔는데 하도 고마운 마음에서 통곡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니고, 어떤 소금은 젓갈을 담아도 곰 섞는 기간이 다르고, 죽염은 농약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살리는 등 소금마다 다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은 안 됐지만은 농약을 먹고 자살한 사람이 이렇게 통곡할 때에는 과학적인 분석을 이전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은 어떻게 이런 통곡이 나왔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소금 종류별로 과학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는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꼭 소금을 종합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소금이라고 하면은 순수한 소금만을 생각하고 미네랄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30여 년 동안에 우선 바닷물부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이라 해서 다 같은 바닷물이 아니고 다 지역마다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백두산 천지에서 물을 떠다가 천지 물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중간 과정인 압록강 중간에서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압록강이 바다로 합류하는 지역에서 분석해 보면은 그 미네랄이 어떤 미네랄은 희석돼서 없어지고 어떤 미네랄은 추가되어 가지고 해서 전혀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해안이라고 하더라도 백두산 천지 물이 빠져나오는 압록강하고 또 산동반도하고 또 상해하고 우리나라의 대동강물이 빠져나오는 데하고 한강물, 영산강물이 합류한 지점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세 개의 바닷물을 지역별로 전부 채취해서 예를 들어서 밴쿠버나 멕시코나 호주나 노르웨이나 유럽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게랑드 바닷물, 인도양의 바닷물을 분석해서 채취해서 다 분석을 해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갯벌 천일염과 히말라야 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천일염 그리고 소금 사막에서 나오는 소금들을 전부 채취해다가 시험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소금 종류별로 다 미네랄이 다양하고 천차만별로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호주 천일염이나 멕시코 천일염은 미네랄이 거의 없어서 순수한 소금하고 비슷하고 갯벌 천일염은 엄청 미네랄이 많고 다양해서 전혀 다르고 또 이 소금들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내기 위해서 1900년대 초에 서구에서 일어났던 동물 실험을 하면서 사용했던 염민감성 질을 사용해서 소금이 과연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지 그러면 정제염만 그러는 건지 천일염이나 죽염도 혈압이 올라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동물 실험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염민감성치 한 마리가 30만 원이에요. 한 번 실험하면은 소금의 그 함량별도 다르고 소금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실험하는데 몇백 마리의 쥐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순수한 비용만 해서 100억, 200억 수준이 들었습니다. 크게 분류하면은 미네랄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소금인 정제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암염, 천일염, 죽염이 있는데 이 소금 종류별로는 미네랄의 함량이 다릅니다. 순수한 100% 소금인 정제염을 제외하고 암염에는 미네랄이 한 평균 정도 5% 정도 들어있고 천일염에는 10% 정도 들어있고 죽염에는 20% 정도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같은 천일염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다 그 함량이 다르고 미네랄의 균형이 다릅니다. 특히 천일염 중에서도 호주 천일염이나 멕시코 천일염은 미네랄이 없는 거의 순수한 소금하고 유사하고 갯벌 천일염의 경우에는 주로 세계에 5대 갯벌이 있는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갯벌에 따라서 소금의 중에 미네랄이 다르는데 제일 풍부한 현재까지 소금은 프랑스의 게랑드하고 신안의 갯벌 천일염, 중국의 천일염, 인도의 천일염이 세계적으로 다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신안의 갯벌 천일염은 미네랄이 풍부하면서도 균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게랑드 천일염하고 비교했을 때도 손색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네랄이 차이가 있다는 거, 차이가 많고 적고를 또 중요하지만은 다양하고 균형이 있는 게 우리 몸에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러한 소금을 찾아서 또 그러한 소금을 일상에서 섭취하는 게 몸에 가장 좋겠습니다. 네, 소금을 크게 성분을 구분해 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수한 정제염은 나트륨과 염소로만 되어 있고 암염, 천일염, 죽염은 여기에 미네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째,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액이 0.9%,
약 알칼리성인 pH를 7.4를 유지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소금기 0.9%가 돼야 혈액이 맑고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막아내고 면역력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염소는 소화기관에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위장에서 2시간에서 3시간 머무는데 이때 소금 중에 염소가 물과 결합해서 염산이 돼서 소화액이 작용이 되고 또 소화기관에서는 췌장에서 알칼리성인 물질을 만들어서 위에 있는 염산과 중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에서는 소화기관에서는 염소와 알칼리성인 나트륨이 동시에 다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는 미네랄이 있어서 우리 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미네랄이 없으면 머리가 생각하거나 몸이 움직이는 걸 할 수 없어 고깃덩어리하고 똑같습니다.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세포나 근육이나 각 장기의 기본을 형성하고 그 미네랄이 머리의 뜻을 의도를 전달하는 택배 기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네랄을 관과한 소금은 반쪽 소금이고 미네랄이 들어있어야 우리 몸에 좋은 소금이 됩니다. 소금은 순수한 소금인 염화나트륨에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소금 NaCl을 소라고 그러고 소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각종 미네랄을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면은 사치스러운 금이 아니고 소박한 금으로서 우리 몸의 기본을 형성하는 물질이라고 해서 소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소금 하면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암염이나 천일염이나 이러한 소금을 의미했지 순수한 소금은 그때 당시에 있지도 않았고 소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빛과 소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빛은 이 정신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소금은 정신세계하고 우리 몸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금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몸의 기본이 된다고 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을 크게 보면은 지구와 닮아 있습니다. 지구는 물이 70 내지 80%로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데 사람의 몸도 애가 바로 태어났을 때는 80% 정도가 물이고 청년기가 되면 70%가 물이고 늙어 죽어갈 때는 40%에서 50% 약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의 사막화가 돼서 육지에 있는 물이 말라버리게 되면 육지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말라서 죽게 되죠. 그 우리 몸에도 이 소금기가 부족하면 몸이 마르고 또 피부가 거칠고 여러 가지 소화작용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구가 사막에 대해서 식물이 죽어가고 동물이 죽어가는 것하고 같은 원리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소금을 섭취해서 가장 건강하게 지내시려고 하면은 소금이 몸이 원하는 대로 섭취해서 약 알칼리성이 되고 물기가 지구 표면하고 똑같이 70%의 전후 그 수준을 유지해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이 우리 몸에서 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몸이 원하는 대로 섭취해서 혈액 중에 소금기가 0.9%이고 산 알칼리 농도로 하면은 pH 7.4인 약 알칼리성입니다. 이걸 유지해줘야 혈액이 원활하게 작동을 할 수 있고 모든 폐기물이나 다른 산소를 운반하고 폐기물을 배출할 수가 있는데 소금을 싱겁게 먹어서 혈액이 0.9%가 아닌 그 밑으로 떨어져서 산성화가 되면은 혈액이 묽어지지 않고 타개지고 여러 가지 그 배출물들이 배출이 안 되고 숨을 쉴 때 이산화탄소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염식이 체질화되면은 맨 먼저 소화기관에 장애가 오게 됩니다. 신트름이라고 할지 거북스름이라 할지 역류성 식도염이 오고 그 다음에는 음양 오행의 경로를 따라서 콩팥이 안 좋아지고 다음에는 간이 그 다음에는 심장으로 가서 심장에 부정맥이 오거나 심정지가 오고 맨 마지막에는 폐로 이전해서 폐결핵, 폐암 등 폐혈증 등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싱겁게 먹은 게 체질화됐을 때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지나가고 버틸 수 있지만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심장하고 폐로 갔을 때는 다 끝나갈 무렵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미 늦어서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는 이 나트륨과 염소가 같이 붙여 있지 않고 나트륨 하나에 물 5개, 염소 하나에 물 4개로 서로 연인이 되어 지내고 있기 때문에 바다 인근에서는 짠맛의 농도가 같습니다. 이러한 바닷물을 육지에서 끓이면은 물만 증발돼서 없어지고 남는 염소와 나트륨이 부부가 되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고체인 소금이 우리가 먹었을 때 몸속에 들어가면 다시 바다와 똑같이 나트륨 하나에 물 5개, 염소 하나에 물 2개가 결합하여 천상의 여인을 다시 만나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을 빠져나갈 때도 소금은 나트륨과 물이 한꺼번에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땀, 눈물, 콧물, 오줌이 짭니다. 그래서 소금을 적게 먹으면 몸속에 나트륨이 부족해서 물의 양이 작고 소금을 좀 짭짤하게 많이 먹어주면 나트륨이 많아서 물이 많아지는 등 몸에 윤기가 나고 주름살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소금을 싱겁게 먹으면 몸에 나트륨이 부족해서 물기가 부족하고 피부가 거칠고 또 주름이 많아지고 여기에 그 건강 상태는 소화 장애로 시작해서 간, 콩팥, 심장, 폐 등 여러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소금은 몸속에서 나트륨과 물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나트륨에 비례합니다. 나트륨이 몸속에 차 있어야 살이 포동포동하고 윤기가 나지 몸속에 저염식을 해서 나트륨이 부족하면 아무리 물을 많이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도 없고 살이 튼튼하게 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염식 하는 사람들은 몸이 마른 체질이 됩니다. 네, 이와 반대로 비만인 경우에는 음식을 편식을 하거나 또는 미네랄이 없는 빵이나 햄버거, 살코기 이런 종류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배가 부르는데도 뭔가 들어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신호가 미네랄을 채워달라는 몸의 애침인데 이걸 못 알아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빵이나 살코기 이것만 계속 먹기 때문에 몸이 비만이 되게 됩니다. 저염식의 문제점을 크게 구분하면 4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이 태어나는 환경과 체질에 따라서 각각 소금 섭취량이 다르는데 일률적으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 양 이하로 섭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과 육지에 내륙에 깊숙이 사는 사람들의 소금 섭취량이 다릅니다. 바닷가의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섭취하는 생선이나 이런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양이 작고 내륙 깊숙이는 섭취하는 양이 많습니다. 또한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하고 소금 섭취량이 많지만 시베리아에 추운 데 사는 사람은 소금 섭취량이 적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체질이 다르고 태어난 환경이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물이 아닌 식물도 뒷동산에 있는 소나무도 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 콩팥이 강하거나 약한 사람은 소금 섭취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콩팥이 건강한 사람,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소금 섭취량이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일일 소금 섭취량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걸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 양에 소금 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설사 그 소금 양이 얼마라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 양을 먹는 양에 따라서 소금 전체 양이 다르는데 내가 얼마를 섭취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소금을 순수한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혈압이 올라갈 정도로 소금을 많이 먹었을 때는 이미 콩팥이 망가지거나 병이 생긴 다음에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순수한 소금, 미네랄이 없는 소금이라 하더라도 내 몸이 원하는 양만큼은 맞춰줘야지 그 이하로 먹어주면은 혈액이 타개지고 활기가 없어져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네 번째는 산업혁명 이후에 소금이 양산되고 식용과 산업용 구분 없이 사용하면서 소금 따로 먹고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따로 섭취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내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어떤 종류의 미네랄이 하루에 얼만큼 필요한지를 알기를 어렵고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미네랄을 구입해서 섭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은 70 내지 80가지 종류인데 그 수많은 미네랄을 하루에 얼마를 어떻게 섭취하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이론에 따라서
서구와 미국에서는 미네랄 시장이 많이 상업화되고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미네랄도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얼마를 섭취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필요한 미네랄, 모든 미네랄을 매일 섭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시죠. 그리고 한국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죽염이 있으면 그 속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다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그러한 저염식을 전혀 실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과 죽염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먹어주면 됩니다. 이러한 저염식 논의는 서구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순소금이, 미네랄이 없는 소금이 나옴으로써 유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설사 일부 맞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고, 그렇더라도 몸이 원하는 대로는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서구에서는 미네랄이 없는 소금을 먹기 때문에, 천일염이나 죽염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맞는 논리가 있지만은, 특히 한국같이 미네랄이 풍부하고 균형이 있는 천일염, 죽염이 있는데 저염식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나 미국에서는 일부 저염식이 타당성은 있습니다. 완전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혀 저염식을 실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환경에 따라서 체질이 다르고 모든 여건이 다르는데, 일률적으로 하루 일일 섭취량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양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체질이나 환경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이 다르고 시베리아에 사는 사람이 다르고 다 다르는데, 인종마다 다르는데 일률적으로 일일 몇 그램 하고 설정해 놓은 것은 그러한 사람의 다양성, 인종의 다양성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네, 한국과 같이 미네랄이 풍부하고 균형이 있는 천일염, 죽염이 생산되는 나라에서는 일일 소금 섭취량의 상한선을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음식에 간을 맞춰서 먹고 싶은 대로 먹어주면 됩니다. 이 소금 섭취의 진실은 싱겁지도 짜지도 않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저염식을 3년이나 5년을 지속하게 되면 우선 맨 먼저 소화기관에서 장애가 오게 됩니다. 신트림이나 거북스러움, 역류성 식도염이 오고 임신부의 입덧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현상인데, 임신부가 소금기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소화기관의 장애인데, 임산부가 하면은 입덧이라고 하고 일반 사람한테 오면은 소화기관 장애라고 부르죠. 다음에는 우리 몸의 혈액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소금기 0.9%, 산 알칼리 농도로 하면 pH 7.4인데 싱겁게 먹었을 경우에는 이 소금기 농도가 알칼리 쪽에서 산성 쪽으로 떨어져서 혈액에 피가 타개지고 혈액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배출물들이 몸 밖으로 콩팥이나 간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질병이 오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질병은 음양오행에서 상생오행의 경로를 따라서 콩팥이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간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심정지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는 현상이 심장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폐로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에는 출산을 할 때까지 거의 입덧이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먹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특히 사람이 많은 전철이나 버스나 결혼식장 이러한 데 이제 가시거나 활동할 때는 천일염이나 죽염 알맹이를 한두 알 입에 넣어서 침으로 녹여서 자연스럽게 목으로 넘어가도록 해주면은 독감이나 일반 감기, 바이러스 등을 예방할 수 있어서 가장 좋고 몸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소금을 싱겁게 먹어가지고 체질화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본인이 내가 저염식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몸을 균형을 봐서 내 몸이 말라있다, 좀 뚱뚱하다, 이러한 것을 판단하셔가지고 몸이 말라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소화불량이 오고 대변의 상태가 변비기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 판단을 하되,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데서 같은 국물을 가지고 맛을 봐가면서 이 국물 맛이 싱거운지 짭짤한지 비교해 보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염식이 체질화된 사람은 싱거운 국물을 갖고도 이것은 짭짤한 내 몸에 맞다고 생각하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몸도 마르고
이 싱거운데도 짭짤하다고 생각한다고 판단되면은 그때부터 좀 더 짭짤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일부러 좀 짜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애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을 보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저염식을 계속 지속하고 있어서 몸이 바싹 마릅니다. 또 이와 반대로 미네랄이 없이 골고루 먹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닭고기나 소고기 등 살코기만 많이 먹는 사람은 몸이 미네랄이 부족해서 미네랄을 채워달라고 하는데도 이 몸이 배가 부르는데도 미네랄이 부족하면 뭔가 허기지고 배고픈 걸 느끼기 때문에 미네랄을 채워주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닭이나 살코기를 다시 또 먹기 때문에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비만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먹어주되 미네랄 풍부한 소금, 천일염이나 죽염을 먹어주면은 식사를 할 때 어느 정도 배만 차면은 미네랄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이 숟가락을 놓게 됩니다. 그러나 미네랄이 없는 순수한 소금이나 정제염이나 닭고기나 살코기만 먹을 경우는 배가 부르는데도 몸속에서는 뭔가 허기지고 더 들어오라고 하는데 미네랄을 채워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고 같은 미네랄이 없는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찝니다. 이 감기나 독감 등의 바이러스는 주로 산성에서 살고 알칼리성에서는 살기 어려운 여건이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천일염이나 죽염 알맹이를 한두 알을 입에 넣고 녹여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은 바이러스가 예방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원리는 바이러스는 비말로 입에 들어와 있을 경우에 목구멍하고 콧구멍이 만나는 데서 살게 되고 거기에서 번식을 많이 해서 여건이 되면 폐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소금 알맹이를 자연스럽게 녹여서 먹어주면 목 안이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바이러스한테는 열대지방에서 살다가 시베리아에서 이사가는 사는 것과 같아서 못 견디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감이나 감기 등의 바이러스한테는 이 소금을 먹어주는 게 각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고 예방약이고 치료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이러한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혈액의 소금기 0.9%, 약 알칼리성으로 pH 7.4를 유지해 줘야 되고, 그 혈액의 면역력과 관계에 있는 백혈구나 적혈구 등 그 혈장 안에 있는 세포들에게 충분한 미네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미네랄이 골고루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는 소금을 섭취를 해주면 혈액이 약 알칼리성이 유지가 되고 혈장에 있는 백혈구나 적혈구 등의 세포한테도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줌으로써 활성화돼서 면역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암세포도 산성에서 삽니다. 그런 암세포가 산성에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체질이 약 알칼리성이 아니고 이미 산성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소변을 보면은 pH 7인 중성이 안 되고 pH 5에서 6 사이에 있게 됩니다. 피근한 예를 들면은 덕유산의 구상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 중에서도 전나무나 구상나무는 소금기가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나무는 살아서 1000년을 살고 죽어서도 썩는데 1000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면역력의 가장 기본적인 만족 조건은 0.9% 소금기를 유지하고 혈액이나 몸 안에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으면 세포나 근육이나 여러 가지의 몸의 장기들이 다 활성화돼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하고 균형이 있는 천일염이나 죽염 이러한 걸로 몸이 원하는 대로 간 맞춰서 먹어주면 면역력이 가장 기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인류가 바다에서 출생을 해서 육지로 올라와서 육상 생활을 하면서 현재까지 소금 섭취의 추이를 보면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현재 인류가 섭취하고 있는 소금의 몇 배를 더 많이 섭취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소금을 먹으면은 몸이 살찐다고 할 경우에는 옛날 사람들은 다 살쪄서 있어야 되는데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소금을 혈액의 소금기 0.9%보다 더 많이 섭취하면은 혈액에 나트륨이 많아지고, 나트륨이 많아지면 물기가 많아져서
살도 약간 부풀고 몸무게는 주로 그 물기에 좌우되죠. 이 물은 혈액의 55%, 세포의 45%가 있게 되는데 물 소금기가 많아야 혈액이나 세포에도 소금기가 많아져서 몸이 정상 체질이 되고 피부에 윤기도 나고 주름도 없어지게 되는데 비만인 사람이 소금을 짭짤하게 먹으면 몸에 물기가 많아서 이 체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세포나 혈액에 물이 많아져서 일시적으로 부종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저염식을 해서 몸이 마른 체질이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일시적인 부작용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상 체질로 돌아가게 되면은 더 이상 살이 안 찌고 피부도 화장품을 안 발라도 바짝바짝 빛나고 주름도 없어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일상에서 정해진 소금량을 섭취하기는 엄청 어렵죠. 음식에 들어있는 소금량을 계산하기도 어렵고 또 알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음식의 양에 따라서 전체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불가능한 것이죠. 일일 소금 섭취량 몇 그램 하는 것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그럼 내 몸에 필요한 소금기를 얼마나 먹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대변의 상태를 관찰하는 겁니다. 소금을 싱겁게 먹으면 소화장애가 오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변비가 오게 됩니다. 거꾸로 소금을 조금 일상에 섭취하는 것보다 좀 짭짤하게 섭취한다고 생각하면 변비가 사라지고 오히려 설사기가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서 일상에서 내 몸에 필요한 소금량을 내가 적절하게 먹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고, 이러한 사람들도 저염식이 체질화되면 5년 10년 싱겁게 먹어가지고 체질화된 사람은 변비도 이제 별로 심하지는 않게 되죠. 이럴 경우에 저염식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그분들도 본인도 짭짤하게 먹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모여 있을 때 같은 국물을 가지고 맛을 보면서 이 국물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저염식을 하는 사람은 짭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 싱겁고 다른 사람은 소금을 넣어야 맛이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싱겁게 먹은 사람은 체질화되어 가지고 싱거운데도 몸에 맞다고 생각하게 되죠. 이럴 경우에 같은 국물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끼리 비교해 가면서 내가 실제 내 몸이 원하는 것보다 지금 적게 먹고 있다, 이걸 느끼시면은 그때부터 좀 짭짤하게 먹는 것을 습관화 시켜 가지고 한 6개월 1년만 지나도 이제 이 저염식에서 벗어나게 되죠.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면은 나트륨과 염소인 순소금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미네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나트륨과 염소는 부부이고 미네랄은 친구들이죠. 근데 일상에서 일반인들은 소금이라고 하면은 나트륨과 염소, 순수한 소금을 이야기하고 미네랄 자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 그 미네랄도 다양하고 균형 있는 소금을 섭취해 줘야 우리 몸에 좋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소금기 0.9%, 산 알칼리 농도로 pH 7.4를 유지해야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미네랄이 없는 순수한 소금이라 하더라도 이 0.9%가 채워줄 수 있게끔 간을 맞춰서 먹어줘야 되고,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균형 있는 소금을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섭취해줘야 가장 좋습니다. 인류가 바다에서 육상으로 올라와 생활하면서 처음 바다에서 생활할 때는 소금 중에 있는 바다에 있는 미네랄만으로도 우리 몸은 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육상으로 올라온 이후에는 바다에 있는 미네랄에 육상에 있는 미네랄을 추가해 줘야 우리 몸이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진화해 와 있습니다. 현재는 바다의 미네랄과 육상의 미네랄이 반반 정도 섞여 있어서 바다의 미네랄이 육상의 미네랄이 양이 되어서 음양을 맞춰주는 진화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근육과 심장이 박동을 하는 데는 육상에 있는 칼슘이나 칼륨, 이러한 미네랄이 필요하고, 근육이나 심장이 다시 이완을 하는 데는 바다에 많은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네랄이 어느 한쪽이 많거나 어느 한쪽이 적게 되면은 근육도 이완이 안 되거나 수축이 안 돼서 발목에 쥐가 나르고 눈썹이 떨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심장의 경우에는 이 심장이 압축할 때는 칼슘이, 이완할 때는 마그네슘이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칼슘이 많다든지 마그네슘이 적다 할지
반대로 현상이 있다가 할지, 이럴 경우에는 심장이 압축한 다음에 이완이 안 되죠. 마그네슘 부족할 때는 압축을 한 다음에 이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맥이 오고, 이게 심해지면 심정지가 오게 됩니다. 이러한 미네랄이 균형 있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천일염을 예를 들면은 천일염을 생산해서 바로 왔을 경우에 포도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게 천일염 속에 있는 마그네슘이 공기 중에 있는 물기, 습기하고 결합해서 흘러내리는 게 간수입니다. 그런데 간수는 2년, 3년 정도 지나서 소금을 만져봤을 때 소금이 짜고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은 현상이 약해져서 소금이 손에서 별로 달라붙지 않는 상태가 2년에서 3년 된 상태인데, 그 상태가 됐을 때 간수를 그만 빼고 비닐봉지에서 싸서 묶어서 습기가 접하지 않게끔 해놓고 필요할 때만 열어서 먹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간수를 많이 빼면 좋다고 몇 년이고 7년이고 8년이고 오랫동안 빼게 되면은 천일염 안에 있는 마그네슘이 모두 빠져나가 가지고 마그네슘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그네슘이 없는 천일염을 먹으면은 좋은 천일염이라고 먹었는데도 마그네슘이 없어서 심장이 박동을 하는데 부작용이 생기죠. 그 부정맥이 온다고 할지 심정지가 온다고 할지. 이럴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또 진찰하고 나서는 소금 따로 먹고 마그네슘을 또 따로 먹게 되죠. 그래서 천일염의 경우에는 간수가 2, 3년 됐을 때 그때 정도까지만 빼고 더 이상 많이 빼서는 좋은 소금이 아니죠. 바다와 육상의 미네랄이 풍부하고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는 소금이 우리 몸에 가장 좋습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일부러 싱겁게 참고 저염식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9,000년 전부터 간 맞춰서 먹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주 오랜 옛날에는 육상의 고기나 밥이나 이 육상 음식을 먹을 때는 소금기가 풍부한 쌈장에 쌈을 싸 먹어서 음양이 맞게끔 몸이 원하는 대로 먹어와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미네랄이 없는 소금이라도 몸이 원하는 대로 간 맞춰서 드시고,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먹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염식을 하는 것은 일부러 참고, 저염식을 하는 것은 천지의 순리에도 어긋나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미네랄 풍부한 소금을 몸이 원하는 대로 간 맞춰서 드시고 여러 가지 질병도 이겨내고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염식을 하게 되면은 시차는 있지만 죽는 순간까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